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흔히 이준석 저격수 또는 이준석 킬러 이렇게 불립니다. 사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아마 가장 아픈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일 겁니다. 그동안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지적, 예리한 그런 비판들을 해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준석으로서는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령과도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1985년생 만 37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 가령 얼마 전 이준석과 한번 부딪혔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1960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로서는 이준석과 소위 갈등을 일으키면 약간 연령면에서 격이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소연 변호사의 경우 1981년생으로서 올해 만 41세, 이준석보다는 4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김소연 변호사는 준석아 누나가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이준석을 속말로 갖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이준석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이준석 외에도 하태경이라든지 진중권이라든지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밥맛으로 여기는 그런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도 예리한 지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난해 8월 16일 자신이 썼던 꽤 장문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4.15 총선 문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지역에 실제로 출마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법조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과 관련해서 바로 이준석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이 건과 관련된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준석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번에 다시 올린 SNS 글에서 4.15 총선과 관련돼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준석 하태경류에 대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나름대로의 그런 지식과 판단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의 이 글은 지금 읽어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김 변호사의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사악한 이유와 의심스러운 부분. 작년 4.15 직후 특정 게시판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 통계가 특별한 경향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게시판 유저들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4.15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 후보였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 유튜브를 거의 처음 제대로 보고 알게 된 사람으로 선거 이전에는 유튜브 앱 자체를 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 정치 유튜버들의 이름이나 채널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4.15 총선이라고 표현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소연 변호사가 처음 이거를 올린 게 지난해 8월 16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학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19살 때부터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되기 전까지 중고생과 재수생, 유학생 입시, 초중 등 영재원 수학과 올림피아드 등을 15년 정도 쉬지 않고 수학 과외와 강의를 해왔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중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운 수준의 통계적 추정, 즉 모비율 추정,
정규 분포 등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번 선거 결과는 분명 사회현상으로 일어나기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해외 유명 통계학자, 국내 정교모 소속 교수님들, 이공계 출신 연구자들이나 의사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들어있습니다만은 4.15 총선의 통계적 문제는 특히 수학을 많이 다룬 분들, 이공계 계통 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숫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도저히 나오기 어려운 그런 숫자들이 나온 데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와 달리 유튜버들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고,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였고, 실제 지지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분산투표를 하신다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 예를 들면 험지 중에 험지이자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자리 잡고 있던 저희 지역구의 경우 당일 투표 결과는 이상민과 김소연이 50대 42인데 사전투표 결과는 63대 29였습니다. 정의당 대전시 당위원장이 후보로 나온 지역구이기도 했는데 정의당 사전투표를 저에게 더하면 63대 36 정도 됩니다. 차이가 당일과 사전투표에 벌어졌고, 각 지역구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대전시당으로 빗발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대전시당위원장 중심으로 소집된 후보들 회의에서 대전의 후보들은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후보 개인의 명예나 사익을 버리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한편으로는 선거 직전 뿌린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관권선거를 청구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황운하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총선에 나온 점에 대해 당선 무효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전의 후보들 7명 중 저를 포함한 4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고, 저와 장동혁 후보님이 함께 직접 당사자로 위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민경욱 의원과 가세현 측에서 전국 지역구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 변호사로서 해당 소송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고 다급하게 진행된 증거보전 신청과 증거보전 기일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은 서울 쪽 변호사님들께 맡기고 광화문에 백선엽 장군님 분향소 설치를 하는 등 몇 개월 작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현장에서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나갔고, 9월 중순이 되었어야 이런저런 급한 일들 마치고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지금까지 조국에 대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공익 대리 사건들과 의뢰인들의 사건에 파묻혀 지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앞장서 활동해온 가운데 고발했던 부여선관위 개표 상황표 찌전 사건에서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가 부정선거가 확인되어 폭동이 일어나거나 재선거를 치른 이라크, 콩고,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처럼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지난했던 박범계 소송과 소녀상 작가 부부 사건 등 저에게 고소를 하고 소송을 걸어온 사건들이 모두 제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대전시정 감시단장으로서 N번방 통계조작 사건부터 여성단체 내부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 공익대리를 하였고, 대전의 시민단체 출신들의 입찰 비리를 캐내기도 하면서 변호사 업무와 공익변론을 두루두루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피로에 쩌들어 지낸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소송을 하려는 후보자들이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 법에 따라 소송 대리를 해주는 변호사들을 왜 음모론자로 몰고 혐오를 하도록 이준석과 하태경은 발작 증세 일으키고 극우 프레임을 짰을까요? 그리고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은 왜 이들의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에 선동되어 같은 국민들을 혐오하고 배척했을까요?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왜 하태경과 이준석의 손가락질에 동참하여
부들부들거리며 혐오 발언을 함께 했을까요? 가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이 단체로 음모론에 빠져 틀린 주장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항상 맞는 말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맞나 틀리나 여러 절차를 통해 확인과 검증을 해보고 납득하게 하면 될 일이지 왜 뭐 때문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는데 하태경과 이준석은 난동을 피웠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확인 검증하자 하면 태극기 틀딱이라고 극우몰이를 하는데 진짜 음모론이었던 광우병 사태에 일조한 진중권이나 세월호 7시간 음모론 돌린 털보 김호준 등에게는 음모론자라거나 틀딱이라는 혐오 낙인을 왜 안 찍고 진중권 옹이 뇌가 없다고 훈수두면 얌전히 앉아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이상하죠. 하태경은 게시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수학적 오류를 발견한 프로듀서 100X 투표 조작 사건을 촉발시켜 실제 범죄자들을 구속시키고 처벌받게 한 당사자임에도 비슷한 양상의 수학적 오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적 오류로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기반해 확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민경욱 의원 주장 등에 모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수학적 통계에 대해서는 타당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민경욱 의원의 지역적 주장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비판과 조롱을 했지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 추석 때 저희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내걸었던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가지고 왜 당내에서 난리를 치면서 막말이네 뭐네 프레임 씌워 결국 제가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하게 했을까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원내 의원님들, 비대의원들, 이준석, 김웅, 김건식 같은 자들, 요즘도 하이에나, 당근, 유구, 속갑, 꼬붕 등등 별의별 것들에 상대방 비유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막말 시전하는데 이들은 그냥 놔두고 추석 명절에 잘 어울리는 자장가 가사와 아름다운 그림이 있던 현수막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프로 막말로 진중권은 제가 후보자이던 시절부터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매번 시비를 걸고 저를 자르라고 아예 지침을 주곤 했는데 이건 뭐 기준도 없고 맥락도 없고 웃기는 짬뽕이더군요. 김소연 변호사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죠. 그렇습니다. 그 추석 때 김소연 변호사가 그랬던 그 현수막 갖고 그러니까 달림은 영창으로 그걸 갖고 뭐 막말하면서 당협위원장에서 쫓아내고 했으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고 웰빙이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당내 선배 정치인들과 후보님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증거보전을 다닌 것이 뭐가 그리 발작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다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가진 그 혐오 감정은 자체적으로 갖게 된 것인지 지금 악의 축이자 깽판 정치의 핵을 보여주는 이준석 패거리의 또 다른 프레임 씌우기에 눈을 가리게 된 것인지 유명한 통계학자와 유명 교수님들 7,000분이 소속된 정교모에서는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고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준석은 적당히 설명했으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말인지 반기인지 우리는 국가 공권력과 국가 시스템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거나 부정부패와 범죄가 개입된 의혹이 있을 때 주권자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저 말은 적당히 설명했으면 알아쳐먹어라 틀딱더라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내가 몇 번 말했으면 토달지 말고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죠. 요즘 이준석의 행태를 보시면 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점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준석이 시금방진 행태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런 이준석을 지켜 세워주고 비호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부끄러운 줄들 아세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준석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전 정당들 특히 손학규 당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에서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거나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한다거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난동을 피우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깽판 정치 끝판왕을 보여준 이력이 있었지요.
민주주의 핵심이자 근간인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은 반복적으로 확인과 검증을 요청하면 국가는 이에 매번 응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마땅하며 우리 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따라 적법 절차에 맞는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데 토론 좋아하는 이준석은 뜬금없이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덤비더니 홍콩에 있던 목격자 K가 제안하는 토론에도 응하지 않았고 월간조선에서 제안한 저와의 토론 형식의 인터뷰도 피했습니다. 이준석은 오직 만만해 보이거나 이미지가 안 좋게 프레임 씌워진 자들에게만 토론을 제안하고 말빨로 눌러버린 후 본인이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교모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면 피합니다. 이렇게 대중을 속이고 선동하고 혐오 프레임까지 씌우며 이 정권을 수호하고자 발작 증세 보이는 이준석이 왜 저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해 8월 16일에 처음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남은 부분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거는 대표 3인방 진중권 변희재 이준석은 토론으로 밥도 해먹고 토론으로 똥도 싸고 토론으로 택시 운전도 하고 토론으로 재판도 하자고 할 기세입니다. 자체 콘텐츠 하나 없이 항상 다른 사람 하는 일 방해하고 평론하고 시비 걸고 깽판 치는 게 주특기인 이들이야말로 소설가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리고 프로 막말러의 혐오주의자들이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준석 부류들에게 순식간에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고 낙인 찍고 비하하고 조롱해온 것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극기 부대, 틀딱, 극우몰이로 노인 혐오하고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비하하도록 주도하고 프레임 씌우고 분위기 조성한 행위는 가장 추악하고 저렴하고 저급한 정치라는 것을 이준석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곧 틀딱, 꼰대, 노인이 될 것임을 안다면 세대 간 갈라치기를 방조하는 행위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김소연 변호사가 작년 8월 16일 처음 쓰고 그리고 최근 즉 2022년 6월 26일 다시 본인의 SNS에 올린 4.15 총선과 이준석 관련, 그러니까 4.15 총선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매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이준석 하태경류의 움직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질타한 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